돌이켜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인물들이 있었다. 한국 전쟁사에 길이 남을 인물들이다. 이들을 일컬어 영웅이라 칭하기도 한다. 여기 외국인이면서도 한국의 전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이 있다. 바로 윌리엄 F. 딘 소장이다. 딘 장군의 실록 소설을 쓴 바 있는 작가 신호상은 미 24사단장이었던 윌리엄 딘 장군은 우리 한국 전쟁에서 크나큰 전공을 세우지는 못했던 그런 그 장군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군이 겪었던 실종 36일간의 그 역경이야말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크나큰 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딘 소장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한국전쟁 당시 적에게 포로가 됐던 별 대수롭지 않은 사단장쯤으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하기야 딘 소장은 미군 역사상 장군으로서는 최초로 적에게 포로가 된 인물이었기에 당시 그에게 쏟아지는 부정적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런 장군이었음에도 새삼 그를 재조명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윌리엄 F. 딘. 그는 1947년 10월 대한민국의 군정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광복으로 온 나라 구석구석이 벅찬 감격으로 들떠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좌이긴이 우이긴이 하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나라의 깃틀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그런 때였다. 1948년 5월 10일 총선이 실시됐다. 비록 남한만의 총선이었으나 우리 국민의 손에 의해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것이었다. 당시 군정장관이었던 딘 장군은 군정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민주정부 수립에 남다른 보람을 갖기도 했다. 딘 장군은 동년 8월 미국으로 돌아가 잠시 7사단장으로 복무한 후 1949년 10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 24사단장에 취임한다. 딘 장군은 일본 조지의 사단장이면서도 바티되면 한국 고유의 의상을 즐겨 입었다고 한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표시이기도 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남침을 개시했다. 1년여 전쟁 준비를 해왔던 북한군의 공세는 밀물처럼 드세기만 했다. 각종 남침설이 있었으나 설마 했던 정부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서둘러 미 정부와 유엔 본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장면 주미 대사는 유엔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남침을 세계 여론에 호소하기도 했다. For more ammunition and arms, and we didn't ask for American troops to be sent. We will do all the fighting and dying for defense of our homeland and for the peace of the world. 6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침략으로 규정, 공격 중지 및 철수를 결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세는 더욱 거세져만 갔다. 6월 27일 비상국무회의는 정부를 대전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날 메가더 원수는 한국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됐다. 6월 28일 마침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전의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24사단, 25사단과 제27연대의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7월 1일 24사단장 딘 소장에게 한국 파견 및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딘 소장과 한국과의 인연은 또다시 이렇게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민주정부 수립에 남다른 보람을 느꼈던 그였기에 북한군의 무력 침략 소식에 분노마저 느꼈다고 했다. (7월 1일) 선발부대인 스미스 부대의 출동을 시작으로 미 지상군이 파견되기 시작했다. (7월 4일엔) 대전에 미군 사령부가 설치됐다. 한편 오산에 투입된 스미스 부대는 물론 미 제24사단은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면할 수 없었다. 한국에 도착할 당시 정규군 70%에 불과했던 미 제24사단이 탱크 50대를 지원받고 있는 북한군 정예 3사단과 4사단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군은 대전을 위협하는 등 서중 동부전선 전역에 걸쳐 파상적 공세를 감행해왔다. 7월 16일 정부는 임시정부를 대구로 옮기는 위기 상황에 빠지고 만다. 7월 17일 딘 소장도 사단사령부를 영동 지역으로 옮긴다. 그러나 딘 소장은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선 전투병들과 함께 대전에 남기로 결심한다. 그는 부하들의 사기를 생각했다. 대전 사수의 결의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군 지휘관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의를 살리고자 했다. 실로 야전군 지휘관으로서의 진면목을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7월 18일 워커 8군 사령관이 딘 장군을 방문, 곧 증원군이 도착하는 중이라며 대전을 이틀만이라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사실 이날 미 제1기갑사단이 포항에 상륙했고 증원군 부대가 속속 도착하는 등 전세가 긴박한 상황이었다. 당초 19일 철수할 계획이었던 딘 장군의 미 제24사단은 워커 사령관의 명령대로 치열한 방어 전투를 치르며 20일까지의 지원 임무를 완수하고 결국 대전을 적에게 넘겨주게 된다. This is Major General Dane. We have to evacuate the men from Daejeon immediately. 7월 20일 5시 55분 딘 소장은 비통한 마음으로 대전 철수를 명령한다. General, it's time to leave now. Okay, let's go. 대전을 빠져나가던 미군 철수부대는 적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게 됐고 차량의 대열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혼란한 상황에 빠지고 만다. 딘 장군이 탄 차와 경호원의 차도 집중 공격을 받게 됐고 이들 또한 본 대열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 운명의 교차로였다. 긴박한 상황이었기는 했지만 정해진 퇴로를 지나쳐버리는 운전병의 실수로 딘 소장의 운명은 뒤틀리고 말았다. Headquarters. Let's go. Sir. Just a moment. 엉뚱한 길로 달리던 딘 장군은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부상을 당한 듯한 병사들을 발견한다. 딘 장군은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다.
마침 뒤따라오던 레카차를 발견한 그는 부상자들의 응급처치를 위해 자신의 차와 경호차에 부상병들을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부관 크라크 중위에게 지시한다. 자신은 트럭을 타고 사령부에 도착해도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실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부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지휘관의 참모습이었다. 트럭을 타고 사령부로 향하던 딘 장군은 뜻밖의 사태를 발견하게 된다. 앞서 보낸 크라크와 부상병들이 기습을 당한 것이다. 딘 장군 일행 역시 적의 매복주에 기습을 당하고 만다. 양 능선으로부터의 협동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 부관 크라크에 의하면 대부분 전사했고 대항할 실탄도 떨어졌다는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적에게 완전히 포위된 것이다. 적에게 대항할 병력도 무기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달리 묘책이 있을 리도 없었다. 밤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다. 딘 장군은 이까지 권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여, 저를 여기서 버리시려 하나이까? 저의 사단은 어찌 되옵니까? 하며 신에게 매달리기도 했다. 날이 저물면서 딘 장군 일행은 다행히도 포위망을 뚫고 산속으로 숨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병사들 대부분이 부상병들이었기에 힘겨운 행군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지도도 나침반도 없었다. 별을 보고 막연히 남쪽을 향해 걷고 또 걷는 수밖에 없었다. 부상병들이 고통과 갈증을 호소해왔다. 딘 소장은 부상병들에게 수통의 물을 나누어주면서도 그들이 고통으로 호소해오는 휴식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강행군을 요구했다. 적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딘 장군은 가까이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 수통에 물을 채우려 움직이는 순간 대전시 삼괴동, 딘 장군이 실종된 곳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식을 잃었던 딘 장군은 가까이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놀라 깨어났다. 수색을 나온 북한군들이었다. 어쩌면 북한군 수색대원들이 자신을 찾아 나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깨와 갈비뼈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리고
낮에 기동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딘 장군은 마침 동굴을 발견하고 몸을 숨기기로 했다. 온몸이 부서져 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짓눌러 오는 피로감으로 이내 정신을 잃듯 깊은 잠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한편 바로 이 시간 미 정찰기는 딘 장군을 찾기 위해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다. 마치 행운이 비켜가듯 딘 장군의 운명은 또 이렇게 뒤꼬이기 시작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미군 당국은 결사대로 하여금 딘 장군을 구출하기 위해 열차로 대전 진입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적에게 전멸당하고 만다. 그리고 한국 기관사 김재현도 이때 순직했다. (7월 22일) 미군 당국은 딘 소장의 실종을 공식 발표했고 미 제24사단장으로 처치 소장을 임명한다. 한편 적의 공세는 낙동강 지역까지 위협하는 판국이었다. 한국군과 미군으로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의 전투였다. 3일째 되는 날이다. Who are you? What rank are you? What unit are you from? I'm Lieutenant Stanley Tabor, 19th Infantry. Who are you? My name is Major General Dean. I am the commander of the 24th Infantry Division. At ease, soldiers. Thank you, sir. 데이버 중위 역시 나고중 소속 부대를 찾아가던 미 제24사단 19연대 소속 장교였다. 너무나 반가운 만남이기도 했다. 딘 장군과 데이버는 용기를 얻은 듯 남행길을 서둘렀다. 하지만 딘 장군은 부상으로 인한 심한 고통으로 정상적인 기동을 할 수가 없었다. 적진에서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태로운 일이기에 딘 장군은 데이버 중위에게 혼자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데이버 중위는 단호히 거절한다. 생과 사를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나디친한 충성심이었다. 딘 장군과 데이버 중위는 영동 방향으로 가기 위해 산을 내려오던 중 피난길에 잠시 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배고픔을 호소했다. 알아들었어. 덥지? 해 때문에. 실종 기간 중 음식물이라고는 구경조차 못했던 이들이었다. 내가 먹을 거. 이 여인은 뭔가 먹을 것을 주겠노라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딘 장군과 데이버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여인은 삶은 감자를 갖다 주었다. 딘 장군과 데이버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먹고 꼭 씹어 먹어. 9일 딘 장군은 평생을 두고 이때처럼 감자를 맛있게 먹은 때도 없었다면서 이때 이 여인의 모습은 천사처럼 느꼈다고 수려하기도 했다. 그리고 딘 장군은 이 여인을 통해 영동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음을 알게 된다. 이들의 적진으로부터의 처절한 탈출은 또다시 계속된다. 견디기 어려운 굶주림과 허약해진 몸을 이끌고 사령부가 있으리라고 믿었던 영동 지역도 이미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으니 이제는 막연 하나마
금산을 향해 남쪽으로 가서 진안을 경유 대구로 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걷고 또 걸었다. 미로 속에 방황이란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이들은 우연하게도 산속의 한 마을 입구에 이르게 된다. 딘 장군과 대버 중에는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먹을 것을 구걸하다시피 했다. 마을 주민들은 불쌍하게 생각도 했던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미숫가루라는 것과 계란이었다. 딘 장군은 한 젊은이에게 우리는 미군이고 또 장군이라며 대구로 데려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청했다. I will pay 1,000,000 won. 1,000,000 won. 이 청년은 따라오라며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딘 장군과 대의반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했다. 함께 하룻밤을 자고 내일 아침 대구로 출발하자는 이 젊은이가 너무나 고맙기만 했다.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굶주림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터라 이내 골아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야, 아메리칸, just come out. 아메리칸, just come out. 놀라 일어난 딘 장군은 잠에 떨어진 데이버를 깨워 밖에 북한군이 포위하고 있음을 알린다. 젊은이의 밀고라는 것을 직감했다. I'm not gonna kill you. Just come on. 딘 장군은 데이버에게 결코 투항할 수는 없다고 했고 데이버 중에는 자신이 엄호 사격을 하겠다며 장군은 집 뒤쪽으로 먼저 피신할 것을 권유했다. 아메리칸, just come out.
딘 장군은 용케도 북한군의 포위망을 뚫고 피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딘 장군은 데이버가 걱정이었다. 무사히 탈출해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신에게 빌기도 했다. 딘 장군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생적으로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데이버의 충성심이 새삼스럽기만 했다. 후일에 딘 장군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데이버는 그 후 북한군에게 포로가 됐다고 했다. 그리고 이곳저곳 수용소로 끌려다니던 데이버는 포로 교환이 성사되기 3개월 전에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했다. 딘 장군은 후일 데이버 중위를 군인 정신의 귀감으로 당국의 훈장을 상신했고 데이버에게는 은성 무공 훈장이 수여됐다. 딘의 탈출은 계속됐다. 차라리 처절한 고독의 방황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굶주림과 불면, 공포와 불안, 삶과 죽음의 한계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어쩌다 화전면이 수확하다만 감자라도 발견할 때면은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다. 생감자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그러나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딘 장군의 체질이 생감자를 소화해낼 수가 없었다. 바로 토해버리고 말았다. 딘 장군은 내 몸이 이렇게 허약해지다니 이러다 영영 사령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왈칵 솟는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새삼스럽게 사랑하는 아내 밀드레드가 떠올랐다. 그리고 마냥 믿음직한 아들 딜의 모습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생존을 위해 차라리 적군에 투항해버릴까 하는 유혹도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금세 이런 유혹을 뿌리쳤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나는 군인이다. 더구나 지휘관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적에게 투항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다짐하며 걷고 또 걸었다. 전북 무주군 저산리. 몇 날 몇 밤을 헤맸던가. 의식을 잃었던 뒤에는 인기척에 놀란다. 집에 다 쓴 게. 딘 장군은 순박해 보이는 한 남자와 아이를 만나게 된다. 밥? 예. 밥. 후일 이름을 알게 됐지만 이 박종구라는 사람이 딘 장군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무주군의 깊은 산골. 더욱이 산 8분흥선에 자리잡은 이 집은 전쟁과는 거리가 먼 듯했다. 마냥 평화롭게만 느껴졌다.
또 평소에 느껴왔던 것처럼 이 식구들도 정많은 한국 시골 사람 같이만 느껴졌다. 딘 장군은 왠지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마치 내 집에 들어온 듯한 아늑한 기분도 들었다. 딘 장군은 긴장이 풀리는 듯 바로 드러눕고 말았다. 박 씨의 부인은 밥상을 차려왔고 잠에 떨어진 딘 장군을 깨웠다. 이날의 음식은 딘 장군에게 실로 24호일 만이었다. 그리고 이 집 식구들은 어제가 마침 제삿날이라 손님상에 돼지고기를 내놓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 많은 사람들이었다. 딘 장군으로서는 뜻밖의 성찬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딘 장군이 먹은 음식을 마구 토해버리는 것이었다.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딘 장군은 기름기 많은 음식물을 소화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식구들은 걱정스러워했다. 식혜를 떠다 먹이는 등 딘 장군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정성을 쏟기도 했다. 이때 오해로 인해 빚어지는 재미있는 사건도 일어났다. 딘 장군은 마침 마당 한쪽에 있는 닭을 보고 계란이 먹고 싶다고 했다. Egg. 그러나 영어를 알리 없는 박 씨는 계란이 아닌 닭을 잡아주었고 딘 장군은 이때의 닭죽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딘 장군은 이들을 만난 것이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들이 베푼 온정이 눈물겹도록 고맙기만 했다. 며칠 쉬었다가도 좋다고 했다. 실로 오래간만에 편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더 말할 나위 없는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뿐만 아니라 박 씨의 부인은 군복을 세탁하고 꿰매주는 등 친절을 다했다. 참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때만큼이나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군한테 데려다 줄까? 북한군. No, no, no. I'm an American soldier. 북한군, no, no. 가족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 사람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이들은 이 지역에 이미 북한군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딘 장군을 소련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딘 장군은 가족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그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이들이 또 밀고나 하지 않을까. 언젠가 자신을 밀고 했던 청년과 악몽만 같았던 지난 일이 떠오른다. 데이버와 헤어졌으며 죽을 뻔했던 일들이 만약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이제는 마지막이란 생각이 들었다. 최후의 순간까지 저항하다가 이 한 발은 내 목숨을 끊는 데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실탄 한 발은 따로 보관하기로 했다. 딘 장군이 이런 결심을 굳히고 있는 순간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 한 노인이 딘 장군을 들여다보았다.
사실 이들은 마을의 선비 어른을 모셔와 딘 장군이 소련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리 없는 딘 장군은 갑작스런 노인의 등장이 의아스럽기만 했다. 그리고 왠지 불안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딘 장군은 이 집 식구들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 있었다. 문제구먼. 문제예요.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북한군이 알면 우린 다 죽어요. 다 죽어. 딘 장군은 박 씨 동생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분위기로 봐 이들의 심정을 느끼고 또 이해할 수 있었다. Okay, I'll leave here. 박종구 노인과 부인은 당시를 회고하며 그냥 거기서 오래 숨기도 많은데 인민군 때는 뭐 숨기둘 수가 있어야지. 한 산을 데리고 있다가 이 인공때라 무서워서 돌 수가 있어? 만일 저 알기만 알면 쏘가더니 그래서 자기 저 산이라서 저 조금째 알죠? 거기를 같이 좀 더 그리 가시라고 그랬어. 이제 뭘 모두 뭉탱이 싸서 들리고. 박 씨는 딘 장군을 떠나보내며 주변 지리를 설명하면서 대구로 가는 길을 일러주었다. 저쪽으로 가면은 대구지. 박 씨는 마음이 아팠다. 이 사람이 허약한 몸으로 적진을 탈출할 수나 있을런지, 또 체포돼 처형이나 당하지 않을런지. 딘 장군도 그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숨기고 보살펴준 이들의 진심 어린 정성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딘 장군은 기필코 이 적진을 탈출해 이들이 베푼 온정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도 했다. 외로운 탈출을 계속하던 중 8월 25일 한 남자와 만나게 된다. I'm going to Daegu. 딘 장군은 자신이 지금 대구로 가고 있으며 도와주면 돈을 많이 주겠노라고 안내를 부탁했다. Money. 딘 장군을 잠시 살펴보던 이 한씨라는 사람은 기꺼이 승낙하는 것이었다. 그래. 갑시다. 딘 장군은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다. 더욱이 북한군과 마주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고발하지 않는 이 한씨가 여간 고맙지 않았다. 목숨을 건 한씨의 이런 행동에 깊은 신뢰마저 느꼈다. 딘 장군과 한씨는 한 시골 마을에 이르게 된다. 주민들은 큰일이라도 생겼다는 듯 모여들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막아섰다. 당신들은 뭐요? 양코백이 아니오. 왜들 이러는 거요? 우린 지금 진안으로 가야 하는구먼. 누구 맴대로 그랜 뭐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한씨라는 사람이 우두머리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순히 보내주는 것이었다. 아이, 그냥 보내버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한씨라는 사람이 너무나 고마울 뿐이었다. 잠시 이 한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문은 있었지만 같이 가더라고요. 한 청년이 나타났다. 한씨는 조금 전 마을에서 본 듯한 이 청년을 딘 장군에게 소개하며 진안까지 같이 갈 것이라고 했다. 긴장감이 풀리면서 딘 장군은 심한 공복감을 느꼈다. 뭔 소리야? Yes, 파. 어라. 그 팥소린 같네요. 예. 그 배고프다 이 소린 같네요. 알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조금만. 에? 무거이? 많이 무거. 에휴. 한씨의 안내로 일행은 원가련 마을의 한 주점에 도착했고 딘 장군은 고기와 밥 등으로 포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한씨라는 사람, 그는 진안군 출신으로 한때 반공 청년단의 간부였으나 이 지역이 적치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신분이 노출돼 북한군 사령부로 소환돼 가던 중 딘 장군을 만나게 된 것이다. 한씨는 이 미군을 고발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청년 역시 북한군의 끈앞풀이였고 딘 장군은 한씨의 올가미에 빠진 셈이다. 또 한 청년이 합세했다. 오랜만이야. 이런 사실을 모르는 딘 장군. 그는 오늘따라 달이며 별이 아름답게만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실로 오래간만에 술을 곁들여 포식했으며 이 친절한 사람들이 대구까지 안내해준다고 했다. 마음은 이미 대구에 가 있었고 사령관실에 앉아있는 듯 했다. 그러나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딘 장군이다.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딘 장군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몸부림이 있을 뿐이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투항할 수 없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을 뿐이었다. 참다운 군인 정신이었다. (8월 25일) 이날은 공교롭게도 딘 장군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리고 딘 장군이 태전을 떠난 지 36일 만의 일이다. 다음 날 한 결사대원이 문은무 대장에게 딘 장군이 제포돼 상변 본서로부터 전주 형무소로 압송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렸다. 이 결사대는 결사항쟁의 신념을 가진 진안 지역 젊은이들이 모인 조직으로 9일 인천 상륙작전 시 소위 부기면 두남리 작전으로 빛나는 전공을 세운 바 있는 그런 결사대다. 결사대원들은 송대마을 앞산에 매복하기로 했다. 이것은 전주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목으로 매복하기엔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딘 장군의 운명은 또다시 뒤틀리고 만다. 딘 장군을 압송하던 일행이 엉뚱하게도 도로가 아닌 샛길을 택함으로써 결사대원들의 구출 작전은 허사가 되고 만 것이다. 형무소에서는 온갖 고문을 자행하며 군사기밀을 캐내려 했지만 의식을 잃어가는 그 순간까지 딘 장군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계급, 군번, 그리고 자신의 이름뿐이었다. 우리 요원들이 당신이 장군인 줄 몰랐던 모양이요. 결례를 했소이다. 딘 소장, 당신은 날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난 당신을 생생하게 기억하오. Our team didn't know you were general. 형무소 소장 말에 의하면 딘 장군이 군정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전주 교도소를 방문했으며 그때 자신은 사상범으로 이 교도소에 있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묘한 운명의 체회이기도 했다. 소장은 대우를 잘 해주겠다며 몇 가지 협조를 부탁했다. 그 중에는 방송 출연 문제도 있었다. I will not. I am the UN commander and the U.S.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I will fight for peace and freedom on the battlefield. My men will never lose their courage. I will do everything I can to try to escape, and if I'm successful, I will continue my fight on the battlefield against aggressors like you. 딘 장군은 처형당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휘관으로서의 당당함과 신념을 잃지 않았다. 투철한 군인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비록 초기의 전세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유엔군은 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했다. 한미 그리고 유엔군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특히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 명명된 한미 유엔군 연합의 인천 상륙 작전은 북한군의 공세를 단번에 뒤집어버리고 말았다. (9월 15일) 인천 하늘을 수놓는 불꽃은 장쾌한 승전보였다. 상륙군은 노도처럼 인천 해안을 공격해 들어갔다. (9월 16일) 인천이 탈환됐다. 그리고 9월 28일 수도 서울을 수복했다. 화죽지세였다. 한미 유엔군은 무서운 공세로 북진을 거듭했다. 10월 19일 이승만 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마치 대미를 장식하듯 승기가 하늘을 수놓았다. 마침내 10월 26일 압록강변에 연합군이 진입했다. 한편 딘 장군은 전세가 뒤바뀜에 따라 급비리에 대전에서 서울을 거쳐 평양, 순천, 회천을 경유 만포로 압송됐다. 만포 북방 60km 지점. 이곳 암굴 같은 감방에서 딘 장군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르레이는 추위와 굶주림,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곤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휘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정신력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한편 예기치 않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또다시 뒤바뀌게 됐다. 18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 제4야전군의 인해 전술로 연합군은 다시 밀리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 전선은 다시 38선을 중심으로 기하간 물러설 수 없는 전투의 양상에 접어들면서 휴전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계속됐다. 그리고 딘 장군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공산 진영에서 활동하던 호주 출신 기자 베체트라에 의해서였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지내던 딘 장군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잠자리며 음식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대우를 더 잘해주겠다며 누구에게도 고문을 당했다는 말만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며칠 후 딘 장군은 낯선 방문객을 맞게 된다. 베체트라라는 기자였다. 딘 장군은 그제서야 대우가 달라진 이유가 홍보용이었음을 알게 됐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생존을 알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이었다. 진실은 후일 얼마든지 밝힐 수 있을 테니까. 1953년 4월 11일 부상 포로 교환 협상이 조인됐다. 전선에서는 총성이 멈추었고 부상 포로들부터 교환되기 시작했다. (1953년 9월 4일) 마침내 딘 소장이 3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그는 그토록 처절했던 삶과 죽음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투철한 군인 정신과 끈질긴 투혼으로 만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The statement that I'd like to make is that I'm overjoyed to be back with my own countrymen again. I'm overjoyed. 한국 정부는 대전 방어에 공헌했으며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그에게 태국 무공 훈장을 수여했다. 그토록 그리웠던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기쁨도 맛볼 수 있었다. 미 의회에서는 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딘 장군이야말로 군인 정신의 귀감이라며 감격해했다. 윌리엄 F. 딘 소장. 그는 빛나는 전공의 영웅은 아니었다. 그러나 군정 시절부터 대전 방어작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그가 쏟은 각별한 애정은 한국인의 가슴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다. 그야말로 군인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한 진정한 영웅이라고.